어머니, 이번 제사부터는 저희는 빠질게요. 그 순간 김옥자 여사는 젓가락을 들다가 그대로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네, 제사요. 저희가 이번부터는 빠지려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 고석진 씨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진우이 강미경은 눈을 치켜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와, 기가 막혀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며느리가? 명절, 제사. 언제부턴가 여성들에게 이 말은 공포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 집, 고씨 집안에서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래서였다. 이 말을 들은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 그 말은 마치 우리 이 가족에서 빠질게요 라고 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유가연, 결혼 5년 차의 워킹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퇴근 후엔 늘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제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는 의무였다. 3일 연차 내고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밤샘으로 뒤치다꺼리하고 제사 당일엔 양가 어른들 앞에서 허리도 못 펴고 절하고. 근데 남편은 뭐 하냐고요. 술만 마시고 앉아 있는데.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울컥 눈물을 삼켰다. 남편은 항상 중립이었다. 그냥 조금만 참고하자. 분위기 깨지 말고. 이 말이 전부였다. 가현은 이번 제사를 앞두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나 이제 제사 안 갈 거야. 강민호는 평생을 조용히 사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온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말엔 늘, 예, 아버지. 어머니의 눈치에는 알겠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도 도무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연아, 그냥 이번 한 번만 더 가면 안 될까? 아버지가 워낙 예민하셔서. 당신 진심이야? 이게 다야? 나랑 결혼한 거야. 당신 집안이랑 결혼한 거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묵묵부답, 늘 그랬다. 그의 침묵이 더 이상 아내에겐 이해가 아니 회피로만 보일 뿐이었다. 제사를 한 주 앞둔 어느 저녁, 가현은 더는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다. 결국 시댁 식사 자리에서 정식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번 제사부터는 저희는 빠질게요. 모두가 숟가락을 멈췄다. 김옥자 여사는 당장 말을 잇지 못했다. 몇 초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말. 그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가 제사를 빠지겠다고? 어머니, 매년 연차 쓰고 아이 맡기고 셋째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와요. 이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제사를 안 지내면 그게 사람이니? 넌 우리 가족 아니야? 옥자 여사의 눈이 커지며 떨렸다.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으로 물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할 뿐. 김옥자 여사는 평생 며느리 노릇을 했던 사람이다. 남편의 9 형제 중 막내 며느리로 23세 시집와 시어머니를 25년이나 모셨다. 그렇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고 의무라 여기며 살았어.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의 제사 거부 선언은 마치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우리 집이 싫은가? 아니, 내가 싫은 건가? 가현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은 깊게 패여 있었다. 진우이 강미경은 불을 붙였다. 며느리 노릇 싫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던져? 어머니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우리 엄마도 힘들게 며느리로 살았어요. 근데 그걸 못 견디겠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사 문제가 아니었다. 가현은 느꼈다. 내가 이 가족에서 얼마나 이방인처럼 여겨졌는지. 식사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은 가현과 민호. 아직도 아무 말 없네. 당신은 도대체 내 편이긴 한 거야?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 말한 건 좀. 가현은 그 말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됐어. 나 오늘은 먼저 갈게. 집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전통을 잇는 일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일까요? 이 집의 제사, 이 한마디로 시작된 갈등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도대체 요즘 며느리들은 뭘 그렇게 못 참아? 김옥자 여사는 딸 미경에게 하소연하듯 말하며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억지로 넘기고 있었다. 식욕도, 기운도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느리 유가현이 제사 안 간다고 선언한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무엇보다 며느리에게 가족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김옥자 여사는 23세 시집왔다. 그 시절 며느리란 말은 가족이 아니라 노동력에 가까웠다. 새벽 5시 시어른 밥상 차리고 형님들 아이들 봐주고 저녁엔 빨래하며 하루를 마쳤다. 그래도 그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었어. 그게 효도고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 마음으로 불편할까봐 좋은 방을 내어주고 좋은 음식 해주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제사 안 갈래요. 너무 힘들어요. 왜 꼭 제가 해야 하죠? 옥자 여사는 속이 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한편 유가현은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눈물을 삼켰다. 난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말한 건데 1년에 몇 번 있는 제사지만 그 준비는 그녀의 일상의 큰 고통이었다. 연차를 내고 시댁으로 내려가 아이 맡길 곳 구하고 3일 내내 쪼그려 앉아 전 부치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시댁 식구들의 눈치까지 봐야 했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일처럼. 그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엄마였고 딸이었고 지쳐가는 한 인간이었다. 남편 민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은 왜 나 대신 아무 말도 안 해?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강민호도 괴로웠다. 양쪽 모두의 마음을 알기에 더 힘들었다. 부모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분들이고 아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평생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한 채 살아왔다. 중립이라는 말로 방관했고 결국 아내에게 상처만 안겼다.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차갑게 식은 제사 음식 찌개를 떠먹었다. 가연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유가현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잘못한 걸까? 친정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말하는 방식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면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가서 한번 진심을 전해봐. 말하는 사람은 잊어도 듣는 사람은 평생 기억하거든. 다음 날 오후 가현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케이크 하나를 들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김옥자 여사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말없이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 했다. 거실에 앉아 마주한 두 사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 가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정말 제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매번 말하려 하면 예의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참았고요. 그래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마음 전하러 왔어요. 죄송해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서. 김옥자는 가현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가현아, 내가 너처럼 말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 삶도 달라졌을까? 김옥자는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나도 제사 준비 매번 너무 힘들었어. 남들은 다 같이 하는데 나는 혼자서 다 했잖니. 그래도 누가 도와주겠지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도 안 오더라. 어머니, 근데 너도 똑같은 걸 겪고 있었구나. 나는 미처 몰랐어. 미안하다. 며느리라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오해와 감정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일수록 가장 많은 말이 생략된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그 말 뒤에는 서로의 상처와 말하지 못한 눈물이 숨겨져 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세대와 가치, 고정관념과 사랑이 부딪히는 자리다. 난 왜 늘 가운데 껴서 눈치만 보고 있었을까? 강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일은 결혼 후 처음 겪는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느리와 어머니의 갈등이 아니라 그가 회피해왔던 자신의 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일찍 퇴근했다.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는 가현 앞에 앉았다. 가연아, 나 말 좀 할게. 응, 왜? 내가 잘못했어. 가현은 당황했다. 민호가 먼저 사과를 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다. 처음부터 어머니와 너 사이에 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난 그냥 갈등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았어. 중립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방관이었더라. 어머니는 자기 입장에서만 봤고 너는 내 마음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썼는데 나는 누구 편도 안 드는 척하면서 사실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 가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밀려들었다. 민호야, 나는 내가 내 편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말도 들었으면 좋겠던 거였어. 알아. 이제야 그걸 알겠어. 그래서 결심했어. 가을 제사부터 우리 부부가 준비하자. 뭐, 어머니는 좀 쉬시고 우리가 절차랑 음식도 간소화해서 제대로 상의해서 준비해보자. 정말 할 수 있겠어? 우리 둘이 함께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민호는 가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뒤 민호는 어머니 김옥자를 찾아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이번 가을 제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뭐, 내가? 네, 가연이랑 상의했어요. 이젠 어머니가 쉬셔야죠. 그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지. 어머니, 가연이도 이제 며느리이기 전에 엄마이고 직장인이에요. 우리 세대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옥자 여사는 말이 없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다. 그리고 제사 준비하느라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더는 어머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옥자 여사는 처음으로 제사 준비를 내려놓는다는 것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가현은 친정집을 찾았다. 민호와 함께 제사 준비를 하기로 한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던 그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엄마, 나 이번 가을 제사 준비 민호랑 같이 하기로 했어. 가현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제사를 또 한다고. 친정엄마 윤복순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응, 이번엔 간소하게 하기로 했고, 어머님은 좀 쉬시라고 우리 둘이 맡기로 했어. 복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가연아, 넌 아직도 거길 그렇게 챙겨야겠니? 엄마 이제 민호도 나서서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은 나 혼자서 힘들었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그래서 또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가서 또 불려다니고 눈치 보고 민호가 진짜 변했을까? 가현은 말문이 막혔다. 엄마, 민호 진짜 노력하고 있어. 처음으로 제사도 자기 손으로 준비하겠다고 했고
그게 당연한 거지. 지금까지 왜 안 했는데 결혼 8년 동안 내가 그 집 제사 몇 번 치렀는데 이제야 하나 한다고 달라져? 엄마, 가연아,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마음이 편했던 날에 이 며칠이나 있었니?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너 하나가 면 몫을 했잖아. 근데 또 제사야? 가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민호가 변하려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다시 믿어보자고 결심했던 것이었다. 엄마, 나도 지쳤어. 근데 한 번은 바꿔보고 싶었어.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가능할까? 복순 씨의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저녁, 가현이 집으로 돌아온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가현아, 민호 엄마인데, 네, 어머님, 이번 제사 말인데,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며느리 혼자 안 하면 요즘 욕도 먹는다고 하더라. 괜히 동네에서 수군대지 않게. 그래도 음식 몇 가지는 내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가현은 말을 잃었다. 민호가 말했던 어머니는 쉬시라는 말과는 달랐다. 어머님, 민호가 저랑 같이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이고, 걔가 뭐 알아? 이게 그냥 장 보는 것도 아니고, 제사인데, 모양이 안 나잖아. 가현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친정엄마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결국 바뀌는 건 없어. 너만 손해지. 그날 밤, 민호가 퇴근해 돌아오자 가현은 차분하게 물었다. 민호야, 어머니께 얘기한 거 맞지? 우리가 같이 준비하겠다고? 그럼 아예 어머니께서는 안 하시고 우리가 맡겠다고 했어. 근데 어머님은 아직도 내가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던데. 민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응,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가 하면 바뀔 거야. 가현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또다시 민호는 중간을 선택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관자로 머무르려는 태도. 그것이 지금껏 그녀를 외롭게 했던 이유였다. 가현은 거실에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아직도 이 결혼 안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가현은 달빛이 스며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무언가를 쥐고 있었던 손. 그것은 이해였고, 인내였고, 침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가연아, 뭐해? 오늘 시장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민호가 안방에서 말했다. 안 갈 거야. 왜?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잖아. 가현은 조용히 돌아섰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민호 너 어머니께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냥 내가 말할게 하고는 뒤로 빠졌잖아. 그건 어머니가 완강하시니까 말 꺼내기가. 그래. 늘 그랬지.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명절 때마다 내가 홀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다 내가 감수했지. 넌 그냥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하고 말았고. 민호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젠 못해. 민호. 난 내 자신을 너무 오래 잃고 살았어. 이젠 나 자신을 챙길 거야.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였다. 가현아, 오늘 민호한테 얘기 좀 들었어. 내가 좀 무심했구나. 가현은 순간 멍해졌다. 그녀가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절대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동안 내가 다 했더라. 명절 음식도, 제사도, 민호도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어미가 너무 편했지. 미안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사 말인데, 올해는 그냥 절만 하고 끝내자. 음식은 하지 말자. 가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칠 뒤 제사의 날. 정갈하게 준비된 작은 밥상 2개. 정숙하게 앉아 절을 올리는 가현과 민호.
그렇게 가을 제사는 끝났다. 시어머니는 이른 시간에 와서 함께 절을 드리고 잠시 차 한 잔을 나누고 조용히 돌아갔다. 가현은 처음으로 이 제사의 시간이 의무가 아닌 의미로 느껴졌다. 민호가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이제는 나도 나를 기다려줄 거야. 며칠 뒤 가현은 다시 친정엄마를 찾았다. 찬바람이 부는 날 따뜻한 차를 마주한 두 사람. 엄마, 이번 제사는 잘 끝났어. 그래. 또 다 내가 했니? 아니, 민호가 같이 했고, 어머님도 이제는 음식을 안 하자고 하셨어. 정말. 응, 조금씩 변하긴 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 뭔데? 가현은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 말했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예전 같았으면 또 참고, 또 울고 그랬을 텐데, 이번엔 내 마음을 말했거든. 그랬더니 조금은 바뀌더라.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잘했다. 내 딸이지만 정말 대견하네. 세상이 바뀌어도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식만 달라질 뿐입니다. 고부 갈등. 그 중심엔 언제나 듣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짓기보단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를 듣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현은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단지 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로 이어져야 진짜가 된다는 것. 명절과 제사를 둘러싼 갈등은 그들의 가족에게 진짜 얼굴을 비춰주었다. 숨겨왔던 감정, 말하지 않았던 진심이 그제야 비로소 마주 앉을 수 있었다. 가현아, 주말에 김장 같이 하자고 했었잖아. 근데 올해는 그냥 시장 김치 주문하려고. 어머님, 정말요? 너도 일하느라 바쁘고, 나도 이제 허리도 아프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너도 사람인데, 내가 그걸 너무 잊었더라. 가현은 전화기를 꼭 쥔 채 창밖에 내리는 비를 한참 바라봤다. 소리 없이 고마움이 가슴 안에서 번졌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너희 둘은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오고, 내 손맛이 그리울 수도 있잖아. 시어머니의 웃음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요즘 말수가 많아졌다. 평소 무심하던 사람이 자주 고마워 미안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가연아, 우리 이번 명절에는 그냥 여행 갈래? 여행이요? 응, 엄마도 괜찮다셨어. 이번엔 우리 둘만을 위한 시간 가져보자. 가현은 울컥했다.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었다. 그건 당신도 소중하다는 말이었다. 민호는 눈을 피하며 덧붙였다. 나는 그동안 너 혼자 버티게 했더라. 내가 진짜 바보였어. 가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민호야,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참 살아있는 것 같아. 며칠 뒤 가현은 민호의 여동생 수진과 커피를 마시며 이런 얘기를 나눴다. 언니, 나도 결혼하면 시댁일 어떻게 해야 할까? 가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수진아, 사람마다 기준은 달라.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보다 너 자신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시면 어쩌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려는 태도, 그걸 진심으로 보여준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닿을 거야. 수진은 가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는 멋있는 신우이다. 그해 설날 가현의 집에는 예전처럼 긴장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떡국을 한 솥 끓여놓고는 말했다. 올해부터는 각자 한 가지씩만 해오자. 그리고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나부터 할게. 민호는 설거지통 앞에 섰고 수지는 전자레인지로 간단한 전을 데웠다. 가현은 단지 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감정이 자리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가현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는 남편을 바꾸고 시어머니를 움직였고 가족의 분위기마저 따뜻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오래 참아 자신조차 잃어버린다. 그러다 터지기 직전에야 겨우 나도 힘들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가현처럼 그 말을 조금 더 일찍 꺼내볼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도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만든 잡채예요. 설 명절, 가현은 조심스럽게 한 접시를 내밀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왜 나만 해야 해? 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가현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받았다. 어머, 직접 했어? 와, 너무 맛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현의 가슴을 두드렸다.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가현을 조용히 불렀다. 가현아, 나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가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내가 예전에 했던 말들, 그때 너 많이 힘들었지? 그땐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가족이란 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가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눈물이 고여왔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 괜찮아요. 너처럼 좋은 며느리를 내가 왜 몰라봤는지. 그게 더 미안하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다. 예의와 거칠애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짜 대화를. 설날이 끝난 뒤에도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기대지 말아야 할 일을 부탁하지 않았고 민호는 가사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가현은 전보다 한결 여유롭고 따뜻해졌다. 예전엔 명절이 다가오면 속이 답답했어요. 근데 이젠 그냥 가족 모임 같아요. 피곤하긴 해도 싫진 않네요. 그녀는 스스로도 놀랐다.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현은 후배 직원과 점심을 먹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언니, 저희 시댁은 제사만 5개예요. 한 번은 밤 11시까지 음식했어요. 그냥 다 놓고 도망치고 싶어요. 가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럴 땐 참지 말고 말해봐. 너만 참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스스로 먼저 생각해보면 좋아. 네, 그 말이 원망이 아니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상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현의 표정을 보고 깨달았다. 이 사람은 정말 그 벽을 넘어본 사람이라는 걸. 가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민호가 노는 아이와 웃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사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 가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얽매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는 관계라는 걸 그들은 지금 서로의 모습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정말 애쓰고 계신 당신.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란 이해와 존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